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17일차 방송 이어집니다. 오늘은 197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10월 유신체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2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10월 유신체제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 왜 이딴 짓을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1972년에 앞서서 그 전해에 있었던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와 맞붙습니다. 그래서 95만 표 차이로 신승합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거죠. 뭐 정상적으로 선거했겠습니까? 온 행정부가 공무원이 다 동원돼서 부정선거에 앞장을 주말. 자, 우리 권 실장이 딴지를 걸고 들어와서 그게 아니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저희가 주말 방송은 안 하기 때문에 17일 월요일로 넘어간 겁니다. 병신 탄력을 안 받나 봅니다. 자, 어쨌든 주새끼 때문에 끊어졌어. 어쨌든 71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박정희가 겨우 이겨. 부정선거를 해놓고도 겨우 이겨서 일단 쫄아.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어진 총선에서도 야당의 약진이 크게 돋보입니다. 또 쫄아. 두 번째 쫍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고조가 됩니다. 이런 작금의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집권자 박정희는 졸라 쫍니다. 불안을 느끼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쫓겨나겠다 라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이 바로 유신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체제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온 국민을 겁을 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1971년 10월에 느닷없이 위수령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위수령은 8월 달인가에 한번 알고나 삽시다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경찰이 맡아 하던 이 치안을 경찰 갖고 안 돼? 군대 빨리 와. 그래서 군대가 치안을 맡게 하는, 그러니까 준전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를 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위수령을 공포를 하죠. 그리고 12월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대박이죠.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우리는 당하는 거, 비상사태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동을 해서 온 나라를 꽁꽁 얼게 만든 후에 이듬해에 바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유신체제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이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어떤 건지는 대략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어떨 때 선포가 돼야 되는 거는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 비상계엄이 자주 발동이 되고 국민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정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요. 그러면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자, 국회를 해산해야 한국적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각종 정치 활동을 금해버립니다. 저만 정치해야 한국적 민주주의가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민주주의에 무슨 적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교육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유신체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에 준하는 세대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어린 학생들 입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단어였습니다. 뭐만 하면 한국적 민주주의, 뭐를 못하게 해,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야, 당분간은 참아야 돼, 이런 거.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저학년 때. 지금 생각해도 졸라 억울하고 이가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만든 유신헌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유신헌법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그런 개같은 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그 전에 7대 대통령까지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간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죠. 이들을 통해서 간접선거가 됩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된 이 대통령의 임기는 종전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연장과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안 되겠어, 나 좀 늘려야겠어 라고 하면 바로바로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서 입법기관에 보내져야 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임명이 된 애들이 유정회죠. 유신정회,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가는 거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권력은 대통령 1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헌법안은 같은 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공고가 됩니다. 헌법이 의결이 되고 공고가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의결이 되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는데 법은 입법기관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근데 이걸 행정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의결을 해버립니다. 개코미디죠. 독재죠, 독재. 독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는 진짜 그렇게 흔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결되고 공고가 된 이 법이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어쨌든 국민투표는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투표율이 92%입니다. 지금은 대선해도 뭐 60%, 총선에도 60%만 되면 만세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90%, 그리고 찬성률은 91%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멍청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이 헌법을 10명 중에 9명이 진심으로 찬성을 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지금은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또 투표 내용, 선거 내용에 관한 홍보 방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맡아보는 계도 요원들이 있었는데, 이 계도 요원이 이 헌법에 관해서 어떤 그 찬반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찬성 발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반상회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 모아놓고 계도 요원이 가는 거죠. 민방위복 같은 거 입고 갔겠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 헌법에 대한, 유신 헌법에 대한 찬성 얘기만 해주는 거야. 이게 뭐가 좋고 왜 이렇게 했고 요런 얘기만 하고, 자 10월 27일 날 투표하세요, 찬성하시죠? 이러고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90%가 넘는 그런 찬성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개가 이런 것들은. 자, 국민의 선거권, 그 다음에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다 제한됐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은 이 모든 게 제한되고 위축되고, 대통령 한 사람의 말씀드린 대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 이것이 바로 유신 헌법이다 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신 헌법에 따라서 아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국민회의를 통해서 1972년 12월 23일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7대 대통령 선거 95만 표 차이로 겨우 이기고 나서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거야.
간접선거로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99.9%, 뭐 북한도 아니고 졸라 웃겨. 99.9%의 찬성으로 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결국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1978년, 그러니까 6년 뒤에 7월에 이 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거 역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치루어지죠. 이때도 또 99.9%, 진짜 참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예, 찬성으로 9대 대통령으로 또 박정희가 선출이 됩니다. 저는 이 흑백TV를 통해서 이때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선출될 때 모습이 흑백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연미복 같은 거 있잖아요. 턱시도 꼬랑지 긴 거, 이 옷 입고 봉황 그려진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박정희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병신 박수 쳤던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지 같은 유신 체제 하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김대중 납치 살인 미수 사건도 이루어졌었고, 다루려다가 못 다뤘던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도 이때 발생을 한 거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던 3.1 구국선언도 이때 발생을 한 거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의문사를 당하신 장준하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이루어졌던 개헌청원, 야 이거 법도 아냐, 이 법 좀 바꿔 라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벌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 안에 틀어주고 독재를 일삼았던 박정희, 이런 박정희를 지금 기념한답시고 기념관을 만들고 도서관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이걸 또 관리하고 생가를 또 어떻게 뭐 보존하고 이걸 관리한다고 국민의 혈세를 몇백억씩 가져다 씁니다. 그 돈 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유신이란 말이 어디서 또 나온 건지 아십니까? 유신, 이건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일본인 장교 출신 나온 발상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말이야. 10월 유신은. 제목도 쪽팔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이 붕괴된 것,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 국민적 저항으로 자연스럽게 이 유신 정권이 쫑을 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신과 박정희는 엄정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죽어서 쫑이 났으니까 엄정한 역사의 평가를 못 받아. 우리의 저항에 의해서 쫓겨나, 국민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야 엄정한 역사의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의 딸이 대통령이 돼서 그의 아버지를 흉내내는 짓을 지금 우리는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면서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17일자 박정희에 의해 자행된 유신 체제에 관해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우리 부록방송이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부록방송도 이딴 생각 저딴 생각도 많이 좀 봐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